자, 이제 우리가 아까 밥 먹기 전에 몽골의 지리와 기후를 하기 전에 몽골의 지표면의 여러 특징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왜 지표면들이 이렇게 뭐 스텝도 있고 사막도 있고 또 어디는 침엽수림이 있고 이렇게 다양할까? 같은 사막인데도 여러분들이 사막 하면 우리 전 지구적으로 위도 20도에서 30도 이 사이에 분포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부터 그 다음에 미국의 모하비 사막, 저도 모하비 사막을 한번 건너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막들이 대체적으로 위도상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요. 그런데 몽골은 다릅니다. 몽골은 위도가 42도에서 52도 사이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기는 사막이 형성이 되는 걸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 발행 지도인데 우리 오순재 쌤이 통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일본해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의 지도는 전체가 다 일본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사 부분은 중국과 일본이 한 편이기 때문에 한국해라고 하거나 동해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게 히말라야 산맥 보이죠? 이 지금 주름진 게 다 이 습곡작용에 의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판과 판이 충돌해서 올라가는. 이 충돌의 영향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로, 몽골 고원까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해발고도 색깔에 여기 범례해 보면 이 파란 것일수록 낮고 그 다음에 이 밤색 계통으로 갈 수 있을수록 고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몽골이라고 하는 데가 저 위에 보면 이게 바이칼이에요. 여기가 바이칼이고 여기가 흡수굴 호수예요. 그러니까 아마 몽골 가신 분들은 이제 저쪽 북쪽으로는 저 흡수굴 쪽으로 가고요. 제가 내년에 저 흡수굴에서 바이칼로 연결한 몽골과 러시아 쪽을 개발해서 내년에 또 새로 모집해서 갑니다. 코스 개발으로 갈 거예요. 지금 이야기 돼서. 그러면 이제 내년에 몽골 가고 싶은 사람들은, 안 간 사람들은 기존의 이 코스, 사막 고비 코스를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가본 사람 또 가고 싶다. 그러면 저 북쪽에 정말 아름다운 타이가 지역에 이쪽으로 이제 또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몽골의 이 국경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우리 한반도하고 그 다음에 저 만주 일대, 그리고 여기가 하바롭스크고요.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그래서 우리 갔다 오는 8월 4일, 5일 뒤에 저는 8월 9일날 다시 이 통화로 해서 백두산으로 해가지고 훈춘으로 해서 국경을 넘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까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왕복한 뒤에 안중근 참모중장이 넘어갔던 그 길로 수분하로 해서 하얼빈으로 갑니다. 하얼빈에서 돌아오는 코스가 만주 에너지 코스예요. 그것도 7박 8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몽골의 동부인 이 평야지대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물줄기 보세요. 요 물줄기가 다 흑룡강, 아무르강의 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의 동부는 흑룡강으로 연결돼서 오츠케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수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는 전부 다 이 물줄기가 바이칼로 들어가요. 러시아의 이르쿠츠가 있는 이 바이칼 쪽으로 들어간, 흡수굴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그리고 여기는 물줄기들이 잘렸어요. 여기도 물줄기 잘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와디라고 그래요. 다 같이 와디. 그러니까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우기가 잠깐 있을 때 비가 살짝 흘러서 하천을 형성하고 말아버리는. 제주도 같으면 건천 있죠. 제주도에 가면.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성격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물줄기가 잘라져 있는 것은 물이 흐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 따라와 보세요. 이게 흑룡강인데 이 흑룡강이 지금 중국과 이 러시아의 경계가 되는데 그 경계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스리강이 돼서 여기 우스리강이 올라와서 바다로 가는데 요 사이에 여기서부터 제가 간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물과 물을 나눠요. 산이. 요 사이로. 그 지도 나중에 확대된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몽골 자치구로 쭉 연결돼서 다 고원이죠.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즉 이대로 따라서 여기에 있는 송요 평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송요 평원의 요 사이로 들어오면 백두산으로 들어와서 물 안 만나고
백두산까지 가집니다. 그러니 우리 시야가 광양의 망독포구에서 호남정맥을 타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으로 이어져서 쭉 북한으로 올라가 가지고 백두산으로 가면 물을 안 딛고 이 사이로 해서 송효분지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지금 송효분지의 분수령이에요. 그래서 내몽골 자치구에서 몽골로 물 한 방울 안다고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산줄기 개념입니다. 우리는 백두산에서 늘 남쪽으로만 내려오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시야를 저 러시아 쪽으로 아니면 내몽골 만주로 해서 몽골까지 이어갈 필요가 있고, 또 한 줄기는 어디로? 여 백두산에서 내려오면요, 요 산맥으로 이 천산이라는 산 쪽으로 해서 여순까지 대련까지 내려가는 산줄기가 또 하나가 이어집니다. 그러니 백두산에서 얼마나 많은 산줄기가 갈라져서 가요? 우리가 끝자락이 아니고 백두산에서 분지하는 거예요. 백두산 얼마나 중요한 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리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바로 몽골의 나라의 땅입니다. 어디예요? 지역적으로. 대륙의 한 중앙이죠. 이 대륙의 한 중앙이라는 것이 몽골의 기후를 전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 동그라미는 위도 10도 분포를 제가 표시한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이 제주도 마라도 쪽부터 저 회령까지 하고 저 몽골의 바이카로스 밑에까지가 국경이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위도폭하고 몽골의 상하의 위도폭하고 같다. 자, 이건 구글 지도입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파란색 글자를 주목해보세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서쪽에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8,800 얼마인가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아래에 인도주판하고 위에 유라시판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저 중앙에 있는 몽골까지 영향을 지질학적으로 주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남동쪽에는 일본 해구가 자리 잡고 있죠. 태평양판은 이렇게 밀어붙이고 인도 호주판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여기에서 받는 힘은 두 개가 이제 합해져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히말라야 산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표시가 무슨 표시인가요? 지금 제가 화살표 막 그려놓은 게. 이 표시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나라도 해놨잖아요. 우리나라의 편서풍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도 30에서 60도 사이에 몽골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같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몽골과 우리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바다를 거쳐서 오는 거죠. 수분 공급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2도 차이에서 오는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우리가 강수량이 보통 1240, 우리나라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이 1240이에요. 우리가 가는 남부고비 쪽은 100에서 2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강수량 차이가 절대적이죠. 이 차이 때문에 사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같은 편서풍지대인데 몽골은 비가 그렇게 적을까? 어디를 통과해와요? 긴 거리를 대륙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저 서쪽에 바다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너무 먼 거죠. 오면서 수분은 다 빠지고 없어지면 더욱이 이쪽에 또 알타이 산맥이 있기 때문에 3, 4,000m 여기 다 넘어서 또 오게 되면 여기 건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몽골이 사막과 스텝 기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몽골을 기후대로 하면 북부 침엽수림대입니다. 이게 이제 타이가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테렐지가 기후대에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너시아산 소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8월에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알타이 산맥이 보이고 여기를 한가이 산맥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이렇게 나란하게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몽골의 북서부는 산악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중부, 남부, 동부 이쪽은 평지에 들어가면서 중남부는 고비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이 가장 많이 활성화된 데가 이 동쪽이에요. 이쪽 지역을 두고 1937년, 1939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 바로 이 노몽한 전투라는 게 벌어집니다. 일본군 만주 괴뢰국과 러시아와 몽골의 연합 군대가 여기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 전투가
태평양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가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저 오른쪽 지역입니다. 저기를 두고 영토를 두고 전쟁을 벌였어요. 동쪽은 아무르강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북쪽으로 해서 바이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서쪽은 저와 같이 북서쪽 방향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대략 그려지죠. 산과 하천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몽골을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길에 비행기 진행 방향에 비스듬하게 낮쪽으로 강 물줄들이 이어져 옵니다. 그게 여기에요. 이 부분에 물이 이렇게 다 내려와서 합쳐져서 흑룡강으로 가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 주무시지 말고 유심히 한번 보세요. 보면 다 사막이 막 보여요. 그런데도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 게 보입니다. 그 물 흐름 방향에 보이는 거는 다 흑룡강 유역이에요. 아무르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물줄기 봤다. 그거는 뭐다? 흑룡강으로 해서 하바롭스크에서 우스리강과 만나서 가는 그런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르강이죠. 바이칼로 가고 쟤는 홉수굴로 가서 바이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북부 침엽수림대하고 요 나눈 데에서 제가 특징을 5개로 나눠봤어요. 동부몽골, 넓은 평야와 초원이에요. 그래서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이쪽 동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물이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흘러가잖아요. 습하니까 초원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사막보다는. 그래서 저기에 목축업 중심이 되고 훈족, 흉노족 등의 그런 역사 속에 주요 활동 무대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름에 초원이 무성한 지대고 북부몽골은 홉스굴, 아르한가이, 셀렌게 이 세 개가 다 아이막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타이가라고 하는 것은 기후대에서 침엽수림대를 우리가 타이가라고 불러줍니다. 상대적으로 수분한데 겨울은 매우 추워요. 여기가 연간 강수량이 300mm가 넘습니다. 300에서 400이에요. 남부는 100에서 200이란 바로 이 강수량 차이 때문에 타이가 지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술록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서부 몽골 바양울긴. 몽골의 맨 왼쪽 끝이 바양울기인데 여기가 바로 2011년도에 암각가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저기 목표로 하고 좀 가려고 합니다. 더 좀 살아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시간 언제까지 줄런가 모르지만 특히 다 소수민족이 사는데 카자흐족이 또 많이 전혀 언어가 안 통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고산기후입니다. 조리 지리산이나 뭐 이런 것처럼 건조한 바람, 협곡이 많이 발달되고 빙하가 남아있고 우리가 주로 가게 될 남부 몽골입니다. 돈두고비, 오문고비, 도로노고비는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는 안 가고요. 사막이 있고 황무지가 있고 화석이고 고생물학의 보고고 연중 건조하고 일교차가 엄청 심하고 다행히 우리가 가는 동안에 그 강풍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모래강풍. 그걸 만나기도 한대요. 그럼 막 완전히 다 막 저기가 되니까 차에서 내리도 안 되고 차가 완전 다 먹통이 될 정도로 그렇게 뒤집어 신다고 하는데 저를 안내해 준 이 칭바트 대표는 들어보기만 해서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몽골입니다. 바로 울란바토르를 포함해서 약간 밑에까지 스텝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토부, 울란바토르, 바양궁구르 이런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아까 한가히 산맥하고 이 평지하고 연결이 되는 곳의 중간 지점이어서 춥고 여름에는 온화한 그런 지대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조사하고 보면서 왜 작년에 칭기스칸 공항에서 저 남부 고비로 갈 때 이해하지 못하는 스텝과 사막 기후가 거꾸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그때서 알게 됐어요. 자, 이게 지금 뭔 선이냐면 저 왼쪽 화살표가 대략 88도입니다. 경도. 보이죠? 왼쪽 상단에. 그리고 이쪽 끝은 120도예요. 그러니까 경도 차이가 엄청나죠? 상당히 넓어요. 그러나 위도 차이는 이 끝점, 빨간 거 맨 돌출된 이 끝점이 41도 586도예요. 회령이 42도니까 우리 두만강에 그 끝자람에 만나는 거죠. 하부가. 그리고 맨 위에 저 돌출된 거 저기 홉스굴 호수에 있는 여기가 52.156도니까 대략 42도에서 52도의 유도폭을 갖고 있는 데가 몽골이라는 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0도에서 30도까지, 30에서 60도까지, 그리고 60에서 90도로 나누는 3등분 할 때
몽골 역시 우리와 같은 중위도로 편서풍대에 들어있다. 같은 편서풍대인데 왜 이렇게 기후 차이가 심하냐? 그거는 대륙의 중앙이라는 거와 두 번째 1500m 해발 고원이라는 것.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몽골의 기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구과학전공자, 아까 우리 김병민 선생님도 저의 대학 그 후배인데, 초등학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지구과학을 좀 한 사람들은 좀 쉽게 들어올 거예요. 몽골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이 대기의 순환을 보게 되면, 이게 적도예요, 영도. 그러면 영도에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부는 무역풍이 불고 남쪽에서는 이렇게 부는 무역풍이 불어서 바람이 모여요. 바람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데 모이면 탁 올라가야죠. 이게 올라가면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승기류가 있을 때. 하강기류가 있을 때는 맑아지는 거예요. 공기가 어디서 상부에서 모여가지고 만나서 내려오잖아. 그러면 그 지역은 건조한 거예요. 이게 사막이 형성되는 거죠. 그게 위도 20, 30도의 중위도 고압대가 되는 거예요. 하강기류가 있는. 근데 열대 지방은 어때요? 모여서 다 올라가죠. 올라가면 공기가 어떻게 해요? 막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응결해서 물방울이 좀 비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지방은 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비가 많은 지역, 건조한 사막 지역, 다시 비가 오는 이 한대 전선 지역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몽골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있어요, 몽골이. 좀 이해되죠? 위치가 어딘지. 우리하고 같은 중위도의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북부 지역은 대략 한 3, 4도씩 나누면 연평균 300에서 400mm 강수량이기 때문에 침엽수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무들이. 몽골에 내려서 우리는 몽골 울란바토르는 공항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우리는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남동쪽으로 해서 아래로 토바이막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남부로. 그러다 보니까 몽골 시내에 뒷산 옆산에 있는 산에 나무가 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나무 하나도 없고 이제. 그래서 돌아오는 6일, 7일, 8일째 나무를 보게 돼요. 중부 지역은 대략 45에서 48도니까 여기가 스텝 기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몽골 시내에서 울란바토르에서 나무를 보다가 내려오면 풀로 바뀌어요, 이제. 초원지대로. 그래서 여기 공항에서 이제 오다가 우리가 쓸 거예요, 초원지대에. 한번 서서, 사막 부추. 뭐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 부추전을 부쳐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던데 아주 향이 독특하고요. 이제 부추꽃이 쫙 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장관인데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여기는 이제 강수량이 250에서 350이니까 풀 정도는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원지대가 돼서 우리가 스텝 기후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비도 6, 8월에 집중. 우리하고 비슷하죠. 자, 남부 고비입니다. 100에서 200mm니까 평균 150mm의 강수량이니까 우리가 1200에서 1250쯤 되거든요. 1250이라고 우리의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10배 밑으로 강수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런 강수량인데 여기는 특히 증발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게 되는 거죠. 몽골의 기후를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동선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이제 1274로 나오네요. 1273mm니까. 강수량의 같은 중위도 편서풍대인데 차이 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반도 전체 위도를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 남부와 중부와 북한, 북부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물론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거대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몽골처럼. 그래서 위도 차이에 따라서 일사량과 기온의 영향이 좀 크고 북부와 남부 건조하는 게 강수량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고도와 지형에 따라서 서부 쪽은 뭐 3, 4천 미터의 그런 알타이 산맥이 분포하고 북부도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중남부나 동부는 산이 없고 평지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적인 이런 기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발량이 더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생명들이 살고
그 틈새기를 해서 야생화들이 머리를 내밀고 꽃 피운 걸 보면 정말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번 기행하시면서 사막의 식물들도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몽골이 대륙의 중앙에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의해서 최종 몽골 제국 말고 몽골 제국 이후에 이제 대원이 있고 난 다음에 칸국들이 있죠. 징기스칸 후예들이 여러 칸국을 유럽까지 경행을 했는데 그게 몰락하면서 청나라에 복속이 됩니다. 그 청나라에 복속이 되는 시기가 명청교체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역사 전공 선생님들도 여러 계시는데 명청교체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중국 기행할 때 바로 그 열하일기 기행도 그 명청교체기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날 즈음 그 언저리에서 바로 몽골이 옥세를 받쳐옵니다. 그래서 대청나라라고 하는 청나라 때 몽골이 항복을 해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1750년까지 가요. 그 나라가 지나가라 한국인가 그러는데 거기가 망하는 1750년대 18세기 중후반이 되면 몽골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서 청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청의 분할 정책으로 외몽골과 내몽골 그리고 위구르까지 이 세 개의 영역을 청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통일 못하게. 그래서 내몽골 자치구는 중국의 하나의 구로 들어가 있고 외몽골은 별도로 지금의 몽골공화국이 외몽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구르가 있는 신장 위구르는 복속을 해서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고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원래 민족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몽골이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이 막강한 그런 근대의 제국주의하고 맞닥뜨려 있는데 사실은 징기스칸이 살아있을 때 유럽 원정을 하죠. 그 훗날 해서 러시아도 공격하고 지금의 이 바다가 있는 이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나 저 튀르키예 쪽으로 해서 폴란드 이쪽 일대까지 헝가리 일대까지 다 이 몽골 제국이 점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전투를 벌여서 패하고 과거 몽골이 성장했을 때는 러시아도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몽골과 러시아의 관계가 1911년도에 중국의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기폭제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1917년에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동아시아의 큰 흐름을 바꿨고 우리는 그런 사회주의 성향을 받아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는 러시아에서 한인사회당이 1918년에 우리 사회주의가 최초로 생겨요. 해외에서. 그 영향이 1920년대 우리의 조선공산당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독립운동도 민족주의 계열, 아나키스트 계열, 사회주의 계열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러시아 혁명인데 그 혁명의 끝자락에 내전이 있을 때가 1918년부터 23년인데 러시아에 그 23년 끝자락에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럼 신해혁명으로 이 중국이 망했을 때 몽골이 독립을 선언해요. 그래서 독립을 선언해서 1920년대까지 그때가 몽골국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1923년 이후부터 러시아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들어와서 제2의 사회주의 국가가 몽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990년대 사회주의를 버리고 몽골 공화국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 속에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이태준 열사의 순국이 발생합니다. 독립지사. 그거는 제가 이제 시내 투어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몽골이 갖는 지리적 위치가 결국 지정학적 위치가 되면서 주변국에 의한 역사에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몽골은 이런 과거의 역사 속에서 러시아로부터의 관계, 지금의 중국으로부터의 관계, 또 내몽골 자치구는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다원화 외교를 펼치면서 특히 대한민국에 아주 밀접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몽골의 생존 전략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은 카자흐스탄이 붙어 있고, 오른쪽은 주인이
늘 바뀌었지만 중국의 역사야 만주가 최근에 중국 것이 됐지만 그전엔 다 우리 역사입니다. 단군조선, 고조선, 북부여, 부여 그러죠? 발해, 고구려, 고려까지 전부 다 만주에 우리가 터반을 두고 있는 땅이 바로 저 만주입니다. 그리고 근대 시기는 일제가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웠잖아요. 그 만주국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전투를 벌인 것이 노몽한 전투예요. 태평양 분쟁으로 가면서 세계 2차 대전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전투가 바로 이 몽골 땅에서 있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과 몽골. 몽골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말을 배운다고 하는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대단하죠. 몽골과 우리나라의 이 밀접한 관계는 과거 고대로부터 쭉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몽골의 엄청난 이 지하 자원을 우리는 많이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 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 나무 심기를 많이 해서 제가 몽골 답사하는데 몽골 그 회사 대표가 여기도 한국 기업이 와서 나무 심어준다고요. 가다 보면 여기도 심어준다고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 사막을 나무로 바꿔가는 일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